저희가 이제 부동산 주제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이 세금에 대해서 관심이 정말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가끔 현금 인출을 잘못하면 뭐 세금 폭탄 맞는다. 네. 바로 국세청에서 뭐 조사 나온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네. 뭐 유튜브에도 있고 뭐 인터넷에도 좀 있더라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현금을 뭐 1,000만 원씩 뽑아야 된다. 뭐 그런 네. 이야기도 있고 뭐 별의별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금 인출만으로 뭐 국세청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다. 네. 이게 OX 퀴즈다 하면은 저는 세모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럴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다. 네. 근데 현금 인출만으로 세무 조사가 뭐 안 나온다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네.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 네. 네. 그리고 유튜브에서 다루는 게 그 자금 세탁 방지 제도의 그 일부분을 설명을 네.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불법 자금을 적발하거나 그 예방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네. 꼭 세금뿐만 아니라 뭐 불법 도박이나 뭐 불법 약물, 뭐 보이스피싱 이런 데에 불법 자금을 포착하기 위해서 그 제도가 있습니다. 네. 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분석원이라는 기관에 네. 그 의심되는 거래를 보고를 하게 되고요. 아, 금융정보분석원에서는 이렇게 수집되는 네. 것들을 이제 종합하고 네. 다시 한번 또 분석을 합니다. 네. 그래서 검찰이나 경찰, 네. 국세청, 관세청 이렇게 법 집행기관에 네. 분석된 자료를 제공을 해주고요. 네. 그렇게 해서 받은 자료를 통해서 국세청이든 뭐 검찰이 됐든 네.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하는데 활용이 된다고 보시면 돼서 현금 인출이 바로 국세청 조사로 이어진다. 네. 이건 조금 잘못된 거죠. 의심이 되면은 관련 기관에다가 의뢰를 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죠. 금융정보분석에서 분석을 해서 네. 네, 그럼 1차적으로는 누군가가 감지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누가 감지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우선 금융기관에서 돈 네. 거래는 일단 네. 금융기관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요. 아.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분석원으로 1차적으로 보고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아. 이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고액 현금 거래 네. 보고제도라고 하루 동안 1,000만 원 이상 네. 현금을 인출하거나 네. 아니면 입금을 하거나 네. 하는 경우에는 뭐 거래 일시나 거래 금액 같은 게 네. 금융정보분석으로 자동으로 이제 보고가 되는 아. 제도가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의심거래 보고 제도라고 이거는 이제 금융기관 직원이 네. 본인의 어떤 지식이나 전문성 그리고 네. 경험을 바탕으로 네. 좀 이거는 불법 자금의 거래로 네. 의심이 된다 이제 주관적인 판단으로 의심 네. 이유나 그런 거래 상황들을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 이 두 가지 종류 보고가 있는데 이것도 네. 마찬가지로 금융정보분석원에 1차로 보고가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분석을 통해서 세금과 관련된 거다 한다면 그때 이제 국세청으로 아. 현금 인출이 바로 국세청으로 즉시 보고되진 않는다. 아.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1,000만 원 이상 인출을 하면 이제 은행에서 금융정보분석원으로 이제 의뢰를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자동으로 넘어간다고 봐야 자동으로, 되겠네요. 네. 국세청에서도 마음대로 막 계좌 조회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절대 그럴 수 없고요. 아, 그래요? 네,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아. 국세청이 언제나 맘만 먹으면 실시간으로 내 계좌를 이렇게 네. 들여다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오해를 하시는데 그럴 수가 없고 세무조사나 거의 여기에 준하는 경우에 따라서 아. 엄격한 절차와 승인을 통해서 그때서야 이제 금융기관에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요구를 해서 제한적으로 네. 딱 그 금융거래를 조사 그 범위에 맞춰서 그때만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가끔씩 그 뭐 자제분들한테 뭐 용돈 같은 거 조금 주고 네. 아니면 이제 뭐 인출 같은 내역들 가지고 그것 때문에 약간 뭐 증여세로 이렇게 뭐 적발되거나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우선 현금 인출된 것 때문에 네. 세금을 내는 경우는 네. 상속세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생이 되는데요. 네. 상속세를 계산 그 구조에서 네. 추정 상속 재산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아. 이게 뭐냐면은 사망하신 날로부터 1년 이내에 2억, 네. 그리고 2년 이내에 5억 금액의 뭐 재산을 처분을 한다거나 현금으로 인출한다든지 아니면 빚을 네. 진다든지 하면은 그 돈을 어디에 쓰였는지를 소명을 해야 됩니다. 아. 근데 이게 소명을 못하면은 실제 상속을 받은 게 아니더라도 상속 재산에 그 금액이 합해져서 추가적으로 상속세를 낼 수 있는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좀 사망할 거를 좀 예견을 하고 네, 미리 네. 막 돈을 찾아가지고 한다면 상속세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아. 이걸 좀 방지하고자 네. 만든 규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아까 한도 금액이 뭐 1년에 2억이요? 네, 네. 그 2억 내에
세무서에서는 미리 막 뽑아도 된다는 소린가요? 일단 추정 상속으로 볼 수는 없는 거죠. 아, 네. 추정이 된다고 하면 네, 이 네. 2억이 넘으면은 무조건 상속 재산에 합할 수도 있다. 네, 어디다 쓰는지 국세청 입장에서는 안 밝혀도 되고요. 네. 그거를 상속인들이 네. 거기에 대해서 어디다 썼는지를 밝혀야 되는 입증 책임이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돈을 실제로 자녀들이 가져간 경우가 많아요. 실제적으로는. 아, 네. 아버님 병중에 있는 상태에서 땅 팔아가지고 이제 자기가 챙겨가거나. 네, 네. 근데 이러면은 억울하진 않을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진짜로 어디다 썼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아,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기 전에 좀 외도를 한다든지 아, 아니면 뭐 도박에 빠져 계신다든지 네. 가족도 모르게 또 돈을 빌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아, 친구나 뭐 저런. 그렇겠네요. 네. 그러면은 가족들 입장에서는 그게 진짜 어디 쓰는지 모릅니다. 현금으로 움직였다면은. 아, 그래서 억울하게 이제 상속세를 좀 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실제 자기가 밭도 안 하는데 네,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겠는데요. 네. 계좌를 잠가놔야 되겠네. 인출 못 하시게. 국세청에서 일반인들에게 보내는 어떤 서류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서류는 많은데요. 아, 그래요? 네네. 신고 부분이 조금 네. 이상하다. 좀 더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면 뭐 해명 네, 안내문이라고. 네, 해명. 네. 아, 그거는 세무조사는 아니고 네. 한번 조금 보자. 음, 네. 근데 여기서 해명이 제대로 안 되고 좀 무시하거나 이러면은 네. 조사 단계로 이제 이전이 돼서 아, 조사하는 부서로 네. 이첩된다고 보시면 되죠. 네.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세무조사를 통해서 그럼 내가 직접 볼게. 아, 예, 이렇게 과정이 좀 넘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단계 시작 단계는 해명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 앞 단계는 없어요? 뭐 크게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럼 해명하라고 왔을 때 어설프게 하면 안 되겠네요. 네네, 거기서 잘만 해서, 네. 요만큼만 해서 좀 네. 세금 내고 말 것을 네. 괜히 좀 이렇게 뭉개놓고 그러시는 네. 분들도 있는데요. 네. 그럼 좀 일이 더 커질 수가 있고요. 네. 그 해게 아니라 또 더 그 전해, 네. 그 또 전에 몇 년치가 더 이렇게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아. 때문에 우선 해명 안내만 받으셨다면은 네. 좀 적극적으로 바로 좀 해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때는 세무사님의 도움을 좀 받아서 진행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근데 거의 다 그런 신고는 세무사님 통해서 네. 하기 때문에 네. 네, 바로 그냥 이런 게 날라왔다 네. 말씀하셔가지고 네. 그때라도 바로 잡는 게 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는 게 세무조사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세무조사에 걸리는 경우는 어떤 케이스가 좀 가장 많은지 혹시 뭐 3가지 정도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우선 세무조사를 좀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네. 크게 이제 2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네. 사업과 관련된 뭐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 네. 그런 사업 관련 세무조사가 있고요. 부서도 그거 따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양도 상속 증여 예. 이런 재산 관련된 아, 조사를 하는 부서가 또 따로 있고요. 크게 이렇게 네. 나뉜다고 보시면 되고,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금 계산서를 네. 이용해서 거래를 조작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이런 경우랑 또 이제 매출 누락하려고 네. 본인 계좌가 아니고 네. 뭐 직원이나 뭐 가족들 네. 차명 계좌라고 하는데 그런 계좌를 사용해서 하는 경우에는 네. 언젠가는 무조건 세무조사를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산 관련돼서 양도, 증여, 상속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 이제 양도소득세 같은 네. 조사는 요새는 실거래가 신고를 해서 다 등기부에 찍혀 있잖아요. 실거래가가. 근데 한 2006년 이전에 아. 취득하는 거는 사실 실거래가를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러네요. 그래서 이 계약서를 이제 조작을 하는 거죠. 왜냐면은 산 가격을 높이기 위해서,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서. 네.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뭐 비과세나 뭐 감면 같은 게 대상이 아닌데 되는 것처럼 해서 감면을 받는 경우. 실제 지출하지 않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서 네. 뭐 인테리어 하지도 않은 인테리어를 막 했다. 아. 그런 걸 잔뜩 넣어가지고 네. 양도세를 줄이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양도세 세무조사를 하는 케이스가 가장 많습니다. 뭐 증여세 조사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자금 출처 네. 조사 네. 그거 보시면 되고 소득 대비해서 너무 좀 고가의 부동산을 산 경우에는 자금 출처 조사 받을 확률이 가장 높고요. 아. 그다음에 상속세 조사 같은 경우는 그냥 일정 금액 이상 되면 그냥 무조건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 꼭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아. 그래서 이게 한 15억 정도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세무서마다 조금씩 다른데 네. 일반적으로 15억이 넘는다 하면 상속세 조사를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상속세 조사를 받는 게 세무조사의 개념으로 볼 수는 없는 거죠?
세무조사죠. 따지면요? 네네. 그 상속을 당연히 정상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맞습니다. 아, 이게 증여세랑 상속세는 특이하게 네. 신고 내용을 일단 신고는 당연히 신고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정부에서 이거를 네. 무시하고 다시 한번 아, 신고를 네. 검토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제가 직접 이제 세무조사를 좀 해본 입장에서 네. 말씀드리면은 네. 이 조사받는 당사자는 네. 몰라요. 근데 아. 의외로 탈세 제보로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보하는 사람이 진짜 다양해요. 여자친구부터 시작해서 뭐 형제, 친구, 그다음에 뭐 거래하는 상대방이나 네. 그래서 다양하게 제보를 할 수 있다는 거. 그 대부분 가까운 사람이네요. 왜냐면은 증거가 있어야지 아, 그 제보를 받고 세무조사까지 할 수 있는데 그냥 저 사람 밉다고 해서 세무조사 해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네.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주변 지인이 가장 많습니다. 아, 특히 그 격리 직원. 아, 네. 야, 꿀팁 나오는데요. 근데 좀 궁금한 게, 네. 아까 사업도 그렇고, 양도, 상여, 상속, 증여도 그렇고, 언제 나올지, 뭔가 나오긴 나올 것 같은데, 네. 그런 게 있나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네. 이게 도대체 세운계약서 발행을 계속 할 거고, 네.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그렇죠. 그럼 이게 3년 뒤에 나올지, 5년 뒤에 나올지, 아니면 뭐가 매출이 많아지면 나오는지, 기간에 따라 무조건 한 번은 나오는 건지, 그게 너무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거는 10년 동안 안 나올 수도 있는 건지. 그렇죠.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아, 그래요? 언제 나올지 그거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러면 어떻게 그걸 이상 감지하다가 이렇게 탁 나오는 건가요? 세금계산서 관련돼서는 저 거래 상대방이 또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것 때문에. 아, 네. 네, 그 과정에서 이거 이상한데? 음. 그러다 보니까 나까지 불똥이 튀는 경우가 있고요. 그거는 저기도 세무조사를 언제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정기조사라고 해서 그 네. 뭐 꼭 혐의가 없더라도 네. 그 조사를 안 받았으면 한 번쯤은 나올 수 있는 조사가 있는데 아. 이것도 안 받는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세무조사를 받을 것 같다 이거는 네. 사장님 본인이 가장 잘합니다. 네. 아, 그런가요? 네. 그럼 정말로 그냥 성실하게 FM대로 하고 있는 분들은 네, 그렇죠. 거의 나올 확률이 없는 거네요. 네, 없습니다. 세무조사를 안 받는 분들이 더 많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럼 양도 쪽은 어떤가요? 양도증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들 있잖아요. 네. 본인은 잘 알죠. 가짜 계약서라는 거. 아. 쓰지도 않은 돈이라는 거. 네. 그리고 뭐 비과세가 안 되는 거 자기가 2년 이상 거주 안 네. 했다는 거 본인이 더 네. 잘 알잖아요. 네. 네. 이런 분들은 더 잘 알지 않을까 본인이. 요즘에 이제 국세청 이 시스템이 엄청 고도화됐다. 네. 뭐 다 알고 있다. 네. 뭐 그런 또 이야기가 또 엄청 많이 들리더라고요. 네, 네. 이게 진짜 그런가요? 실제로 정말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요. 아.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네. 그런데 또 계좌 조회를 또 마음대로 못 하듯이 네. 어느 정도는 또 국세청 그 직원이 능력 하에 좀 판단을 하죠. 아. 많은 정보를 분석을 해서. 네. 네. 그럼 만약에 이게 세무조사가 나왔다. 네. 그러면 대응을 좀 대처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세무조사는 거의 무조건 그 세무 신고를 바탕으로 그 네.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네. 그를 찾아가는 과정이 세무조사인데요. 네. 그 신고를 해준 세무사님이 있을 겁니다. 담당하시는. 네. 왜냐면 그 신고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세무사님 무조건 찾아가셔가지고. 네. 어떻게 할지. 근데 또 이제 이렇게 나오면은 그 세무사님이랑 사이가 틀어지는 경우도 좀 많아요. 아. 책임을 좀 하는 거죠. 니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 아. 그러면서 그럼 본인이 그럼 직접 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뭐 그 조사하는 담당자라도 찾아가셔가지고 네. 그 얘기를 듣고 그럼 내가 어떤 자료를 네. 제출을 하냐. 최대한 성실하게 좀 협조를 해주시는 게 네. 네, 좋습니다. 당연히 좀 화가 날 수 있는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또 경제 활동을 하고 네. 이럴 거라면 오늘만 산다 이런 게 아니라면은 이거 무시하거나 네. 가서 뭐 싸우거나 이래서 뭐 이득될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네. 최대한 달라는 거 하고 계속 좀 마무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조사가 나오면 네. 피해갈 수 없다. 네. 일단은 건덕지가 잡혔다. 네,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 맞다고 봐야 될까요? 맞죠. 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기 세무조사라고 사업하시는 분들 네. 정기적으로 나오는 조사는 어떤 네. 혐의점이 없어도 그냥 의례적으로 네. 나오는 거라서 저희가 무실적 종결이라고도 하거든요. 네. 자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고 아. 끝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비정기 조사라고 이거는 네. 그냥 혐의를 갖고 시작하는 조사예요. 제보가 됐든 네. 그 세금계산서가 됐든 네. 그래서
양도세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미 네. 포착을 하고 네. 들어가니까 조금은 네. 힘들고, 상속세 조사 같은 경우는 좀 과세되는 거 없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 왜냐면 이것도 약간 정기조사 같은 개념으로 네. 그냥 의례적으로 금액이 이상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는 무실적으로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무사님은 국세청에서 10년 동안 근무하셨는데 네. 그때는 어떤 거 담당이셨어요? 뭐를 주로 많이 하셨어요? 저는 이제 세무조사랑 이 재산 관련된 아, 그런 업무를 주로 하다가 나왔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그 사업 쪽이랑 재산 쪽이랑 두 가지 부서가 나뉘어져 있다 했잖아요. 네. 다 했죠. 아, 네. 두루두루 하셨네요. 네네. 뭐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세무조사를 받으면 국세서 출신의 분을 데리고 가라. 조사 받을 때. 네네. 그러면 조금 분위기가 편안하다.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뭐 전혀 또 다른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아, 그런가요? 맞는 거를 아니라고 하거나 아닌 걸 맞다고 해줄 수는 없어도 그래도 네. 좀 아는 사람이 네. 좀 얘기하기도 편하잖아요. 네. 서로.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유리하지 않나 아, 생각합니다.